자, 여러분들 이제 콘덴서하고 조금 하면 이제 수변전은 마무리되고 또 단답형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전력용 콘덴서 SC죠. 자, 역률 개선 원리를 써라. 우리가 이제 콘덴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근데 항상 콘덴서는요, 부하의 역률 개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두 가지로 봐야 돼, 두 가지. 우리가 부하의 역률을 계산하는 게 병렬 콘덴서예요. 자, 직렬 콘덴서의 역할 뭡니까? 자, 전압 강화 계산. 이렇게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란 말이야. 자, 직렬 콘덴서는 전압 강화 계산, 병렬 콘덴서는 자, 부하 역률 계산이다. 수변전에서는 직렬 콘덴서 나올 일이 없어요. 전부 다 병렬 콘덴서야. 자, 제가 수업할 때 여기 빼버리라겠죠? 여기 앞에 빼버리고 여기서부터 자, 콘덴서 위에서 자, 진상무효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부하가 RL 부하, L 부하, 유도성 부하죠. 유도성 부하가 가지고 있는 게 지상무효 전력이고 지상무효 전력으로 인해서 역률이 저하돼 버려. 그래서 콘덴서에 의해서 진상무효 전력을 자, 공급함으로써 유도성 부하의 지상무효 전력을 감소시켜서 자, 역률을 뭐한다? 개선한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자, 포인트를 잡아달라. 좀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역률 개선용 콘덴서. 자, 용량 구하는. 자, 뭐 식대는 다 알고 계시니까 자, 특히 아래식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여기서 항상 강조한 게 뭐였나요? 여기 들어가는 이 P가 자, 무슨 전력이다? 자, 유효 전력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단위 뭡니까? 반드시 킬로와트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킬로와트가 아니라 뭐죠? 킬로, 볼트 암페어가 나오면 자, 뭐 곱해야 돼요? 코사인 세타 원이다. 원이야, 원. 코사인 세타 원. 그래서 요 단위만 주의하면은 나머지들은 뭐 대입해서 여러분들 푸는 것들이니까 아마 요 내용 귀에 박혔을 거라고 봐집니다. 하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하니까. 자, 역률 개선 효과. 이거 단답형에서 물어보죠. 일단 역률을 계산하게 되면은 전력 손실이 자, 감소되죠. 전압 강화도 감소되고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자, 저감이 되더라. 기억을 하고. 역률 과보상 시 발생하는 현상이다. 여러분들 역률 과보상 뭐라 했나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L부하니까 C를 투입해서 역률을 개선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역률이 지상역률 90%야. 그러면 100%로 만들려면은 90에서 100, 요 정도의 지상무효 전력만 줄여주면 되는데 콘덴서를 너무 많이 투입해버렸어요. 그래서 역률이 지상에서 진상까지 넘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률 과보상이란 말은 콘덴서를 너무 어쨌다? 많이 투입했다. 자, 과보상에서 너무 많이 넘어가 버리면 역률이 떨어지는 효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역률이 저하, 그 다음에 역률 저하되니까 손실이 증가될 거야. 전력 손실이. 그러면 이제 단자전압 상승 있죠. 부하 측의 단자전압이 올라가 버려. 페란트 현상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제 단자전압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전기가 오동작하지. OVR, 과전압 계전기.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한 세 가지 쓰는데요. 고조파 왜곡 확대다. 우리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리액턴스 XC인가요? 오메가 C분의 L이다. 자, 2파이 F C분의 L이다. 콘덴서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항과 주파수가 반비례야. 그래서 고조파 같이 주파수가 높은 게 들어오면 자기 저항이 낮아져 버려. 그러면 저항이 낮아지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죠. 그래서 고조파 전류가 많이 흘러들어서 고조파 왜곡을 확대하는 수가 있더라. 생각하면서 적어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외우니까 이런 단답형들 쓰라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내용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최소 콘덴서 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콘덴서 세 개를 무슨 결선했어요? 자, 델타 결선.
이 한 묶음이 자 1뱅크다. 뱅크. 제가 뱅크 정의 뭐라겠죠? 변압기 및 콘덴서의 자, 결선상의 단위. 이게 뱅크 정의야. 기출문제 보면은 또 나와 있으니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자, 뱅크 용량이 300kVA 이하예요. 초과할 수가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용량이 300을 초과하면은 이 뱅크 수를 하나씩 더 늘려야 돼. 300마다 분할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콘덴서는 그 총 용량을 300마다 분할. 아주 중요한 말이야. 또한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접속 콘덴서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설할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00이 하면은 1뱅크, 300 초과해서 600까지가 2뱅크, 600 초과해서 900까지겠죠. 자, 3뱅크. 그러니까 얼마씩 쪼갠다? 300씩 쪼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자, 우리 콘덴서 외로 부속기기는 자, 방전 코일이죠, 일단. 자, 용도는 반드시 알아두고 콘덴서 축적된 자, 잔류전하를 구한다. 방전. 잔류전하 방전. 이게 키워드죠. 그러면 이제 방전 코일의 성능은 고압에서는 반드시 5초 이내에 자, 50V 이하로 어쩐다? 방전시키면 자, 5초 50V 꼭 기억합니다. 자, 5초 이내에 50V 이하로 방전시키면은 방전 코일의 성능은 양호하다. 자, 저압에서는 3분 이내에 75V 이하로 방전시키면 자, 우리가 방전 코일의 성능은 양호하다. 수변제는 당연히 고압을 물어보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 알아두시고 직렬 리액터면 이제 SR이죠, SR. 얘죠. 직렬 리액터. 자, 방전 코일. 자, DC, SR. 자, 그런 이야기야. 자, 직렬 리액터는 몇 고조파 제거합니까? 자, 넘어가 버렸네. 제5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 계산한다. 여러분들 리액터 뭐뭐 있죠? 직렬 리액터, 제5고조파 제거해서 파형 계산. 병렬 리액터, 불로 리액터 같은 말이죠. 자, 페란트 현상 방지. 한류 리액터, 한류, 전류 제한이지, 단락 전류 제한. 소 리액터, 지락, 아크 소멸. 네 가지 기출문제 나오니까. 아마 뒤쪽 가면은 내용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콘덴서 용량은 5고조파 공진 조건이니까 공진이면은 오메가 L하고 오메가 C분의 1이죠. 5고조파면 차수만 붙이면 돼. 7고조파면 7, 9고조파면 9만 붙이면 되고. 자, 이 시계후에서 지금 여기가 0.04 나왔으니까 콘덴서 용량의 4%, 이론상. 실제상은 5 내지 몇 프로다? 6%. 둘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자, 우리가 또 시험에 자주 나온 게 뭡니까? 자, 비율 자동 계전기다. 1번 용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발전기나 변압기 내부 고장 보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다. 가장 대표적인 거. 발전기도 보호하고 변압기도 보호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호가 RDFR인지는 알잖아요. 그리고 87번인데 아까 발전기 보호하면 G자 붙이죠. 제너레이터. 변압기면은 T자 붙이죠. 트랜스포머니까. 그래서 자, 얘는 우리가 배울 때 발전기용 자동 계전기. 자, 얘는 주변압기 자동 계전기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요 코일도 보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억제 코일, 여기 보면 뭐예요? 동작 코일 이런 것들인데 단답형 가서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이름은 알아두셔야 된다. 자, 자동 계전기 결성은 어떻게 해요? 변압기가 델타면은 Y로, Y면은 델타로 한다. 요 내용 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이거 단답형 쪽에서 제가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내용들은 먼저 알고 계시도록. 자, 계전기별 고유번호다. 시험 나올 것만 추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물론 제가 몇 개 정리하는 게 있는데 더 추렸어요. 여기 써져 있는 요 고유번호는 반드시 다 외워야 돼. 수변전에서 자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27번이면 UVR이죠. UVR. 부족 전압 계전기. 51번이면 뭐예요? 과전류 계전기. OCR이다. 자, 50일의 G하고 50일의 N도 기억나죠? 50일의 G면 지락과전류 계전기야. 근데 50일의 N이면 OC 지어야 되긴 한데 우리 잔류회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잔류회로. 잔류회로니까 중성점 과전류 계전기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52번이면은 자, 차단기죠. CB. 자, 59번이면 OVR 과전압 계전기. 64번이 OVGR 지락과전압 계전기. 자, 특히 그 87번은 다 알아두셔야 돼요. 87번은 자, 전류 차동 계전기인데
여기 뭐 비율 차동 계전기 이렇게 쓰셔도 좋다고 얘기했죠. 자, G자 붙은 게 뭐예요? 발전기용 자동 계전기다. 자, T자 붙은 거는 주변압기 자동 계전기다. B자 붙은 게, 자, 버스죠, 버스. 그러니까 보통 부스, 버스 막 이렇게 쓰는데, 모선이란 말이야, 모선. 그래서 모선 보호 자동 계전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름 정리를 좀 하셔야 돼. 자, 아마 여기까지가 수변전 내용이다, 수변전. 아까 수변전에서 이제 변압기 했는데 또 우리 단답형에서 물어보는 또 내용들이 살짝 다르죠. 그래서 단답형에서 이제 물어보는 자 변압기 내용들 몇 가지 또 정리했으니까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참고로 이제 얘가 몰드 변압기예요. 우리 그 수변전시 가보면 얘네들이 대부분이고 유입 변압기는 이제 이 안에다 기름을 좀 채워 넣었다. 유입 변압기는 이제 냉각 작용을 해야 되니까 옆에 방열판이 붙어 있다. 자, 기출문제 보면 이제 변압기 권수비를 통해서 1차 전압, 2차 전압, 1차 전류, 2차 전류, 출력 이런 거 구하라는 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권수비 변압비라고도 부르죠. 자, V2분의 V1. 자, I1분의 I2야. 우리가 저항이나 임피던스는 2분의 원꼴로 쓴지 알죠? 자, 루트를 씌운다. 뭐 필기 때부터 한 건데, 권수비에 들어가는 전압은 상전압. 자, 전류는 상전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PTB, CTB, 권수비, 그 안에 들어가는 전압 다 상전압. 전류는 다 상전류다. 앞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변압기 유의 열화원인 및 방지 대책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변압기 있죠, 변압기. 유입 변압기야, 유입 변압기. 자, 변압기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 안에 이제 철심하고 코일이 감겨져 있겠죠. 자, 나머지 부분은 뭘로? 자, 절연유로 채워져 있다, 절연유. 자, 기름 채워진 게 다 무슨 변압기다? 자, 유입 변압기라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절연유를 채우는 이유가 뭐죠? 절연하는 역할, 냉각하는 역할이야. 절연하는 역할, 냉각. 특히 냉각.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이거죠. 아무리 뚜껑을 잘 닫아놔도 자 이게 공기가 출입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수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화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변압기 기름의 특성이 변해버린다는 이야기야. 뭐 기출문제 보면 딱히 없는데 여러분들 변압기 구비 조건 뭐 있나요? 절연 내력이 커야 돼. 인화점 높고 응고점은 낮고 화학작용이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산화되지 말고 점도가 낮아야 되고 들어봤죠?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공기하고 기름이 접촉해버리고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다 보면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변압기 기름의 특성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변압기 열화원인은 대표적으로 공기 접촉, 공기 중에 수분 흡수다. 그러면 열화가 돼버리면 어떤 영향을 받냐? 방금 제가 읊었던 변압기 기름이 가져야 되는 특성과 반대로 가면 돼. 절연 내력이 어째야 돼요? 커야 되는데 절연 내력이 떨어질 거야. 저하되고. 냉각 효과가 좋아야 돼. 근데 냉각 효과가 감소될 거다. 그럼 우리가 침식작용 생긴다. 필기 때 들어봤죠. 가장 대표적인 열화 방지 대책. 시험 보면 열화 방지 대책. 필기도 자주 나왔습니다만 콘서베이터 방식 꼭 기억하고 그러면 흡습 호흡기 실리카겔 들어있는 거 생각나죠? 실리카겔 들어있는 거 그거 반드시 명심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요 본체 위에다가 여기 봐봐요. 여기가 콘서베이터다. 콘서베이터. 그 다음에 여기 호흡기 아까 호흡 흡습기 이 내부에가 실리카겔 들어있다. 그림 봐보시고 자 변압기 무슨 방식? 자 냉각 방식. 이거 종류를 다 외우기가 애매하잖아요. 자, 요 유입 잔행식, 유입 풍냉식, 유입 순행식, 송유 순행식. 요 네 개라도 기억하면 돼요. 기출문제로 나올 거야. 자, OA가 유입 잔행식, FA가 뭐다? 자, 유입 풍냉식. 자, 뒤에 거 봐봐요. OW가 유입 순행식. 그 다음에 맨 밑에 거 OFW라고 돼 있죠. 얘가 송유 순행식이니까 명칭만 일단 써보셔. 명칭만.
자, 요즘 이제 그 수변 전실 같은 데서 자, 유입 변압기는 거의 쓰질 않아요. 다 이제 몰드 변압기를 쓰게 되는데, 유입 변압기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라는 기출문제 나오죠. 자, 몰드 변압기는 에폭시 수지로 몰드한 고체 절연 방식의 변압기다. 얘는 액체조 절연유니까. 근데 우리가 고체 절연 방식이야. 에폭시 수지로 절연했다. 장점을 한번 쭉 봐봅시다. 여러분들 그 장점을 한 3가지 써라, 단점 3가지야, 2가지 써라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다 외우면 좋지만 좀 편한 걸로 외워요. 자기 소화성이 우수하므로 화재 염려가 없다. 자, 기름을 담지 않으니까 소형 경량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사용하지 않죠. 뭐 기름 갈아주고 할 필요도 없으니까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해. 4번을 보니까 저진동 및 저소음이다. 단시간 과부하 내량도 크다. 자, 뭐 6번, 8번 빼버리고 전력 손실이 주로 적더라. 근데 이제 5개 설치 시 위암에 내장시켜야 되고 충격파 내전압이 낮다. 여러분들 충격파 내전압이 낮다. 이걸 다른 말로 쓰면 뭔 말이에요? 그냥 이상전압이 약하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수지층에 차폐물이 없으므로 운전 중 코일 표면과 접촉하면 위험하다. 수지층에 차폐물이 없단 말은 수지층에 별도의 절연물로 씌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접촉하게 되면은 감전사고 일어난다. 자, 가격이 비싸다. 뭐 그런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몇 개씩 골라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제 변압기에서 그 물어보는 거. 우리 3상에서 2상 변하는 거 있죠. 들어올 때 변압 길차는 3상, 나가는 거는 2상이야, 2상. 2상이 뭡니까? 단상이 2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단상 2개가 자, 위상이 서로 어찐다. 다르다. 그러니까 위상이 서로 다른 단상 2개를 자, 2상이라 변한다. 그러면 3상에서 이렇게 2상으로 변화하는 결선이 크게 3개죠. 웬만하면 외우고 계셔봐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맨날 스코트만 나오는데 스코트 결선, 메이어 결선, 우드브리지 결선에서 3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한번 해보고, 특히 스코트 결선 결선하라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얘가 단상 변압기 한 대예요. 얘가 단상 변압기 한 대. T1 변압기 T2라고 되어 있죠. 결선을 해야 되니까 T1 변압기 1차 있나요? 1차. 자, 조건이 권수비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권수가 1이면 여기 권수도 1이라는 조건이야. 자, T1 변압기 1차 측 아래쪽 단자랑 자, T2 변압기를 서로 연결을 시켜야 되죠. 자, 안 써졌지만 여기 0.5야, 0.5. 정중앙.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요. 자, 여기서 무슨 상? A상. 자, 여기서 무슨 상? B상.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단자에서 C상을 빼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못 가서 빼죠, 못 가서. 무슨 상을? 자, C상을. 여기가 2분의 얼마입니까? 루트 3. 수치를 외우고 계세요. 나올 수도 있어요. 필기 때 워낙 많이 나와서. 자, 2분의 루트 3이면은 봐봐요. 전체를 1로 봤을 때 2분의 루트 3이 0.866이니까 86.6% 지점에서 자, 탭 C를 빼는 거고. 자, 요 2차 잘 보세요. 우리 V결선할 때는 가운데를 묶어야 되죠. 근데 보면 한 칸을 어쨌어요? 건너뛰어서 묶었으니까 2차는 역V결선과 똑같아요. 변압기 역V결선. 그래서 여기서 선 하나 빼고, 자, 여기서 하나 빼고, 자, 2개 묶은 지점에서 자, 선 하나 이렇게 빼서 2차에서 위상이 서로 다른 단상 2개를 끄집어내는 자, 이런 결선이 스코트 결선. 여러분들 스코트 결선의 또 다른 이름 뭡니까? T결선이야, T결선.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 뭐 결선만 물어보는 거니까 결선만 여러분들이 한번 하셔요. 우리 요 변압기 손실과 효율 부분에서도 시험에 자주 물어보잖아요. 자, 변압기 손실 부분 보면, 자, 무부하 때 생기는 무부하선, 부하 때 생기는 무슨 선? 부하선. 밑에 보니까 변압기 귀약 효율 막 써졌잖아요. 기출문제 보면은 변압기 손실, 무부하선과 부하선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자, 가장 중요한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 봐봐요. 무부하손이라고 해서 무부하 때만 생기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무부하손은 고정선이죠. 그래서 부하가 있든 없든 전원만 연결이 되면은 무조건 부하의 유무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손실이다. 자, 그래서 부하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원만 공급되면 발생하는 손실로 대표적으로 히스테시손과 뭐가 있다? 와르손이 있다. 즉 철손이죠, 철손. 자, 부하손은 반드시 부하 있을 때, 부하 전류 흐를 때만 생기는 손실이야. 자, 부하 전류에 의한 자, 저항손. 저항손이니까 I제곱R, 동손 말하죠. 그래서 동손과 표유부하손으로 구분이 되더라. 자, 변압기 효율은 규약효율인데 출력보로 손실분의 출력이다. 이거 꼭 외우세요. 자, 우리 원래 효율은 입력분의 뭡니까? 출력 곱하기 100이다. 같죠? 근데 출력에다 손실단 게 입력이에요. 출력은 그대로 온 것뿐이고, 물론 이거 말고 뭐 있어요 또?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곱하기 100도 자 규약효율이긴 한데, 변압기 규약효율은 얘가 아니야. 쟤야 쟤. 앞전에 모의고사 보니까 이렇게 답 쓰시는 분이 계셨는데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자, 전부하 효율, 자 n분의 1 부하 효율이다. 뭐 전부하는 뭐 다 아시니까요. 우리 출력 쓸 때 와트죠, 와트. 그거 지금 단상 변압기야. 와트면은 뭡니까? 유효전력 VI 코사인 세타. 여기 출력도 VI 코사인 세타. 손실은 뭐예요? 철손 플러스 동손 곱하기 100. 근데 이제 전부하란 말은 뭔 말인가? 변압 경량이 100일 때 부하가 100 다 걸린 경우가 전부하.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n분의 1 부하면은, 자, n분의 1이 부하율이라고 했죠, 부하율. 출력 앞에다가 부하율 걸린 것만큼 곱을 해줘야 돼. 왜 곱한지는 다 설명드린 거야. 그 대신에 철소는 부하가, 봐봐요. 줄었어도 변함이 없어. 근데 동소는 반드시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해서 변한다는 거 아주 명심을 해야 된다. 자, 최대 효율 조건은 동선과 철소였제. 자, 같은 부하일 때 최대 효율이 발생한다. 얘도 말로서라는 기출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철손과 동손을 같이 넣고 여기서 요 n분의 1이라는 부하율을 계산했는데 n분의 1을 제가 m으로만 대치시킨 거고 식은 이렇게 나오죠. 루트 pc분의 뭐다? pi. 그래서 루트 pc분의 pi. 자, 이름이 뭐예요? 최대 효율 조건에서 부하율을 뽑아낸 거야. 그래서 최대 효율시 자 부하 또는 최대 효율시 부하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니까. 필기 때부터 원 없이 했어요. 자, 단권 변압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단권 변압기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자, 권선의 일부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변압기다. 그러니까 코일을 감을 때 한쪽만 감잖아요. 한쪽만. 그래서 탭을 3개를 내가지고 자, B하고 C, 그러니까 A, B, C라면 자, A하고 B에서 1차, A하고 C에서 2차. 이건 지금 승합용이죠. 승합용. 물론 강압용 하려면 반대로 빼면 되긴 하는데 우리 이제 이 단권 변압기는 거의가 다 승합용으로 쓰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승합용 위주로 일단 가시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여러분들 요 같이 1, 2차를 공통으로 쓰는 데가 블록원선, 여기 2차만 쓰는 데가 무슨 권선? 직렬권선. 자, 얘도 다 들어보셨어요. 자, 단권 변압기 장단점. 단일권선 변압기이기 때문에 한쪽만 감죠. 구리양, 동량을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동손이 감소해서 효율이 좋아지고 자, 이제 코일량이 줄다 보니까 코일이 가지고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 임피던스가 작아지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작다. 자, 임피던스가 작다 보니까 무슨 전류가 크다? 단락 전류 크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단락 전류식 쓸 때 어떻게 씁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I에. 얘는 지금 퍼센트법이고 자, 오음법 어떻게 돼요? Z분의 2. 자, 이 값이 어쩐다? 작아요. 단락전류가 째 많이 흘려버려. 그러면 단락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래서 누설 임피던스 작아서 단락전류 크다. 답을 이렇게 써도 되죠? 차단 경량도 커져요. 그러면 이제 1, 2차를 한쪽에 감아서 1차, 2차를 같이 빼냈기 때문에 이게 절연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1, 2차 절연이 불가능하므로 1차 측에 이상전압 발생하면 2차 측에도 고전압이 걸려서 위험하더라. 용도도 물어보죠, 시험에서.
자, 승합 및 강압용 단권 변압기인데 이제 주로 승합용으로 쓴다. 초고압 전력용 변압기로 쓰더라. 뭐 용도도 간단하게 두 가지를 조금 암기를 해보셔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자기용량, 부하용량도 들어봤잖아요. 단권 변압기에서 2차측 전압 표현하는 방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V2는 자, 어떻게 되죠? V1에다가 1 플러스 자, A분의 1이다. 자, 이걸 먼저 권수비까지 적용하자면 우리 변압기에서 권수비 쓸 때 기전력 E2분의 뭐예요? 자, E1이었죠. 자, V1에다가 1 플러스 권수비의 역수니까 제 역수죠. 자, E1분의 자, E2 걸로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자, 자기용량, 등가용량, 직렬곤선의 출력, 변압기 자신용량 다 같은 말이겠죠. 부하용량, 변압기 2차측 출력, 선로 출력, 변압기에서 부하 공고의 용량인데 요 두 개를 통해서 자, 결론을 끄집어내고 싶은 식이 뭐예요? 4, 5번을 반드시 알아놔야지. 자, 부하용량분의 자기용량의 비율 V2분의 V2-V1. 근데 2차가 항상 높죠. 높은 전압이라 V 하이, H, VH-VL 이런 이야기. 자, 특히 또 시험을 보면은 그 단권 변압기 3상결성이다.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는 우리가 단상을 공급하지만 3상을 공급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대를 델타나 뭘로 Y결선, 두 대를 V결선해서 우리 3상 공급도 가능하다. 일단 여러분들 Y결선하는 것은 요 한 대와 똑같죠. 한 대와. 자, 근데 이제 두 대 가지고 V결선하면 어떻게 되죠? 자경량, 부하용량 앞에다가 V결선을 루트 3분의 자 2만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시라겠어. 여기 봐봐요. 원래 여러분들 2분의 루트 3이 0.866인데 얘는 루트 3분의니까 역수죠. 그래서 어떤 교재는 0.866분의 1 이렇게 써졌으니까 같은 거다 이렇게 알아두고 3상은 조금 더 식이 변형되죠. 델타 결선이야. 델타. 델타는 여기 뭐야 루트 3에다가 VH, VL VH의 제곱 VL의 제곱이다. 얘도 이제 필기 때는 우리 어째서요 식만 물어봤어. 근데 실기는 어쩝니까? 계산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계산 문제 대비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자, 특수변압기에서 이렇게 단권변압기는 또 유일하게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셔라 이런 이야기. 자, 우리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관련해서 항상 뭐 물어본가요? 의미 물어보죠, 의미. 공식 써나가죠. 필기 때 전력공학에서 다 배웠던 거야. 그 다음에 뭐 부하율이 작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출제. 또 계산 문제도 우리 필기처럼 단순하지 않았죠. 문제 풀어보다 보니까. 아주 좀 복잡한 문제들도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면서 자, 여러분들 연습을 할 때 가장 기본은 식을 알아야 된다. 자, 우리 수용률은 수용설비가 자, 최대로 이용되고 있는 비율. 이렇게 쓰셔야 돼. 수용설비가 최대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다. 근데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합이 100이야. 근데 일부하 곡선을 보면은 일정하지 않죠. 사용하는 게. 시간대별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전체 가전제품 중에서 최대로 쓰고 있는 것이 얼마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수용설비 용량의 합이니까 이거 뭐죠? 부하 용량 합이야. 그 중에서 최대로 쓰고 있는 전력이 얼마냐. 그럼 나는 전체 우리 집에 100 중에서 80을 최대로 쓰고 있다 그러면은 자, 80% 나오겠죠. 그리고 이 분자의 최대 수용률을 반드시 이 두 개 고발하겠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라. 그래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표가 나오잖아. 한쪽에는 설비 용량, 한쪽에는 수용률. 두 개 곱하면 최합을 구할 수 있다. 최대 수용전력을 구할 수 있다. 자, 부등률. 부등률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집하고 우리 앞집하고 하루 중에서 최대 전력 쓰는 시간대가 자, 같을 확률이 높다, 다를 확률이 높다, 다를 확률이 높다. 이걸 나타내는 게 부등률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 부등률이 잡아봐요. 다를 확률이 높으면 부등률은 무조건 커지게 돼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최대 전력의 발생 시각 또는 발생 시기의 분산을 나타내는 지표다. 자, 합성 최대 전력분의
개개의 최대 수용전력의 합인데 제가 외울 때 이렇게 되어있죠. 합체분의 최합이다. 합체분의 최합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일단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합체분의 최합이다.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 요 합성 최대 전력 뭐라고도 나와요? 종합 최대 전력 이렇게도 나오죠. 참 이게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종합 최대 전력. 원래 저 밑에 있는 합체 있죠. 변압기가 이제 A부와 B부와 C부하가 있다 가정했을 때, 또는 A 수용과 B 수용과 C 수용가 있을 때 같은 시간대에 세 수용가에다 다 전력 공급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은 시간대에 공급한 전력을 다 합한 것 중에서 가장 최대값이 합성 최대 전력 또는 종합 최대 전력, 보통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부등률은 항상 그 값이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들어봤고, 합성 최대 전력이나 이거 기억납니까? 분모에 있는 요 합체 있죠, 합체. 자, 변압 경량 이런 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변압 경량 구하라 하면은 구할 줄 알아. 아, 부등률, 용료, 효율분의 설병량 곱하기 수용률 이렇게 해서 변압 경량 구할 수가 있다. 근데 갑자기 합성 최대 전력 구해라 이래버리면 몰라버린단 말이에요. 분모에 있는 합체가 변압 경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변압 경량 계산할 때는 요 두 개 자리를 바꾸죠. 그러니까 우리 변압 경량 계산할 때 분모에 부등률이 들어간 이유가 자리를 바꿔서 그래. 자, 3번을 보니까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같으면은 부등률은 작아지고, 얘를 체크해야죠. 다를 확률이 높으니까. 자, 시간대가 다르면은 부등률은 자 커진다. 일반적으로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등률은 커진다. 자,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오죠, 시험에서는. 부등률은 기기를 동시에 뭐 한다? 사용하는 정도. 같은 시간대에 얼마나 많이 쓰냐, 뭐 그런 걸 나타낸다. 이렇게 보셔야지. 자, 4번 다시 봐봐요. 부등률은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동시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같은 시간대에 사용할 확률이 많다는 것으로 부등률은 작아진다, 뭐 이런 의미. 자, 부하율은 우리 이렇게 배웠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단위가 다 킬로와트예요. 근데 분모의 최대 전력은 그대로 들어왔죠. 킬로와트로.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사용 전력량이니까 사용한 전력에다가 시간만 곱해서 킬로와트 아우어. 그럼 얘하고 얘가 같으려면 단위가 맞아야 되잖아요. 아우어를 없애야 되니까 사용 전력량이 나올 때는 반드시 뭘로 나눈다? 시간으로 나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조건을 보고 위씩 쓸 건지 아래씩 쓸 건지 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봐라. 시험 보면 이제 부등률이 작다라는 의미죠. 부등률이 작다. 자, 어느 수행과 일부화 곡선 한번 대충 그려봅시다. 이것도 그냥 외우셔서 제가 한번 그려드린 건데, 자, 하루를 8시간씩 쪼갰어요. 자, 아까 부하율 공치 어떻게 되죠? 자,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다. 자, 봐보세요. 하루를 8시간씩 쪼개고, 자, 전체 우리 집에 설병량이 100인데 100을 다 쓰진 않고 시간대별로 20, 60, 자, 40 이렇게 썼다. 누가 최대입니까? 얘가 최대 전력이죠. 60.
근데 최대 전력을 분모에다 뒀잖아요. 분모.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기준으로. 자, 평균 어디예요? 평균. 자, 하루 평균. 얘를 여기다 쳐버리면은 평균 전력이 40이죠, 지금. 자, 그래서 얘를 기준 잡고 봐봐요. 평균 값을 지금 비교한 건데, 아까 여기서 뭐라 써였나요? 부하율이 작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얘를 기준 잡아놓고 부하율이 작다 이 말은 평균 전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평균 전력이. 평균이 더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라고 가정해봅시다. 여기. 자, 평균이 얘가 아니라 여기가 평균이야. 집에서 가전제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예요? 적게 썼다는 이야기예요? 적게 썼다는 이야기야. 가전제품의 가동률이 어쩐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부하율이 작다는 것은 최대 전력하고 이 평균 전력의 격차가 커지면 격차가 커져. 그러면 격차가 커졌단 말은 집에서 가전제품을 가동률이 떨어졌다. 공장에서 가동률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의미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여기서부터 보셔도 돼요. 최대 수용전력과 여러분들 최대 전력 같은 말이 최대 수용전력이야. 최대 전력과 평균 전력의 차가 어쨌다? 크다라고 해서 크다. 결과적으로 공장으로 본다면 가동률이 어쨌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조금 썼다. 많이 썼다. 자, 뭐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를 변압경량을 이렇게 선정했다. 수변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을 적용해서 변압경량을 무슨 용량으로? 적정 용량으로 자, 줄이는 자, 효과를 봤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단락전류 계산하는 공식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